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우처 졸업제의 기준이 변경이 되는데 동일 성장 단계별 선정 횟수 제한, 최대 2회를 폐지하고 즉 횟수를 폐지하고 성장 단계별 바우처 최대 발급 금액을 신설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2023년도에 달라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진공 수출 바우처인 경우에 산업부 수출 바우처 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산업부 사업에 먼저 선정될 경우 중기부 수출 바우처 사업의 평가 및 최종 선정에선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중복 수혜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되는 좋은 정보 가지고 왔고요. 오늘 보실 영상의 제목은 수출 바우처 등 수출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바우처 사업의 운영 체계를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수혜기업으로 선정이 되시면 그 바우처 플랫폼 내에 준비된 그 메뉴판이라 그럴게요. 그 메뉴판에 있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메뉴를 골라서 사용을 하는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 지원이 아닌 현물 지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는 마치 여러분들이 중국집에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고르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고르시건 밥류를 고르시건 그 해당 바우처에서 제시한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 입맛대로 고르면 되는 거죠. 저는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분야 시책 설명회 자료고요. 즉 중소벤처기업부 출처의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래 지원 한도 보시면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은 연간 최대 3천만원, 수출 유망기업은 연간 최대 4천만원, 수출 성장기업은 연간 최대 7천만원, 수출 강소기업은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그 바우처, 그 메뉴판에 있는 그 메뉴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이 수출 바우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출 바우처 사업, 브랜드 K 지원 사업, 해외 규격 인증 사업, 수출 컨소시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수출 바우처 사업은 많고 많은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것이 수출 바우처 사업인데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내수기업을 수출 기업화하고 수출 기업을 수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수출 바우처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는 부분이 지원 규모인데 내수기업, 수출 초보기업부터 강소기업, 강소 플러스 기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천만원에서 4천, 7천만원, 1억원까지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보조율은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70%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30%는 자부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우처 사업을 예로 들어서 메뉴판에 있는 메뉴를 고르는 행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에 서비스 메뉴판에 보시면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개발 지원, 그리고 컨설팅 카테고리, 그리고 통번역 지원 사업,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 사업, 그리고 해외 규격 인증, 그리고 특허 및 지재권 관련된 취득 시험 대행, 인증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 그리고 홍보 광고 등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제가 지금 2023년 초에 이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수출액은 직접 수출, 간접 수출 모두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출 실적 인증 기준을 관세청 수출 통관 실적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수출 실적은 참여기업의 증빙 서류를 필히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출 실적 인증 기준 및 증빙 서류를 보게 되면 관세청 수출 통관 실적은 운영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 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KTnet 또는 서비스 수출 실적 또는 외국인도 수출 실적 증빙 등으로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바우처 졸업제인데 이 내용이 뭔고 하면 각 구간별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를 적용했습니다. 즉
2회라는 횟수 제한을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지원 한도는 내수기업 6천만원, 초보기업 6천만원, 유망기업 8천만원, 성장기업 1억 4천만원에서 지원 한도가 적용이 되고, 이 지원 한도는 각 구간별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이 되고요. 동일한 내용을 중소기업 시책 설명의 자료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책자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출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11-1부터 11-8까지 총 8가지의 수출 지원 사업이 있고, 그 중에 수출 바우처 사업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수출 지원 사업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5의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드렸냐면, 수출 바우처 사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가 동시에 평가 선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인데요. 아래 답변을 보시면 2023년도부터는 수출 바우처 모집 시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모집을 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 선정 시 수출 바우처도 자동 선정이 되어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바우처 외에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수출 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문입니다. 이 공고문을 보시면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와 수출 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모집해서 수출 우수기업 발굴 및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들은 지정 첫 해에 수출 바우처를 일괄 지급을 하고, 시중은행 및 정체금융기관의 금리, 보증료 등 지원을 우대하고 R&D 전용 트랙 등을 적용하는 등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 사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와의 이 상관관계, 연관관계, 즉 연결고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단의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사례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는 신청이 불가하고 수출 바우처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유망성장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은 희망하지 않고 수출 바우처만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고, 이것이 사례 1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시고요. 그 부분은 사례 2에 해당이 되고, 사례 3은 수출 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을 모두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것이 사례 3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 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지원사업 두 가지 다의 혜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1과 사례 2 그리고 사례 3에 대한 개별 구분점에 대한 부분은 비교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해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은 수출 바우처 평가 없이 선정 첫 해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즉 수출 바우처에 선정된 그러한 혜택을 얻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우처 졸업제의 기준이 변경이 되는데, 동일 성장 단계별 선정 횟수 제한, 최대 2회를 폐지하고, 즉 횟수를 폐지하고 성장 단계별 바우처 최대 발급 금액을 신설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2023년도에 달라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단계별 바우처 최대 발급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부와 코트라의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산업부 그리고 코트라 수출 바우처 사업에 대한 신청 안내에 대한 이 시책 설명의 자료입니다.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코트라에서도 수출 바우처 관련된 다양한 메뉴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개 이상의 다양한 메뉴판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 메뉴판에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것을 초이스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트라의 수출 바우처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바우처 발급 금액은 최소 3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해서 바우처 발급 금액이 적용이 되고 각각의 지원 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사업은 중기부 즉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도 지원이 됩니다. 중견기업인 경우에 국고 지원율이 50% 지원이 되고 국고 지원율이 50%란 말은 자부담이 5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트라의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과 달라진 경우는 중간에 붉은색 박스를 친 것과 같이 수출 도전 기업, 즉 진입을 위한 기업인 경우에 10만 불 미만인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최소 수출 금액이 10만 불 이상이었으나 그 허들, 그 기준점, 그 경계치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트라의 수출 지원 관련된 부분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편의 유관기관편에서 어떤 사업명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코트라죠. 코트라에서도 다양한 수출 지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1부터 5-4까지, 그리고 5-5부터 5-15까지, 그 중에 수출 바우처 사업, 그리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그리고 지사화 사업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사업이실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5-16부터 5-25, 계속 이어서 5-26부터 5-34, 계속 이어볼게요. 5-35부터 5-43, 이게 끝이 아닙니다. 5-44부터 5-55,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50개가 넘는 이 수출 관련된 지원 사업을 이 코트라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수출 바우처 사업은 그중의 지원 사업 중의 하나의 일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트라에서 지원받은 바우처로 보고 계신 이 서비스 분류, 서비스 메뉴 예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역시 메뉴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기존 소부장, 그린, 소비재,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합해서 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서비스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재 부품 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다 통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과 달라진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수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종합과 그리고 Q&A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수출 바우처 검색을 하시면 아래 보시는 이러한 이제 그 포털 사이트가 검색이 되고요. 그 안에 보시면 지금 2023년 1월 중순에 이 유튜브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 현재 수출 바우처 사업 지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사항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중기부 소관 수출 바우처 사업과 그리고 산업부 소관 수출 바우처 사업이 모집 공고가 같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사이에 구분점을 이해를 하셔서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수출 바우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진공 수출 바우처인 경우에 산업부 수출 바우처 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산업부 사업에 먼저 선정될 경우 중기부 수출 바우처 사업의 평가 및 최종 선정에선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중복 수혜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바우처 사용률 미흡 기업도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단 테이블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우처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 또는 70% 이상 85% 미만인 경우 이 참여 제한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우처 사용률 100% 중에 85% 이상인 경우에는 제재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우처 사용률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에 선정이 된 이후에 방치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바우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트라 수출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 수출 바우처 사업과 코트라 내 선택형 지원 사업의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 내용은 코트라의 수출 바우처 사업은 복수로 신청하여도 가능하고요. 아래 답변을 보면 수출 바우처 사업은 중기부나 코트라 복수로 신청해도 최종적으로 한 개 사업만 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코트라 안에서 수출 바우처 사업을 지원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 코트라 안에 수출 바우처 사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형 지원 사업과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고 그리고 신청 이후에 선정이 되었을 때 당연히 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수출 바우처 사업 외에 다른 선택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었을 때 수출 첫걸음 지원 사업, 지사화 사업,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사업 등은 신청도 가능하고 선정이 되면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입니다. 공통 질문 사항인데 수출 바우처 사업 이외의 코트라, 중기부 내 중진공, 그리고 기타 기관의 수출 지원 사업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예, 물론 가능합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이 중복 소외가 안 되는 것이지 수출 바우처 사업을 제외한 코트라, 중진공의 유관기관 서비스는 신청은 제한이 없고요. 예시로 수출 바우처 사업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중에 코트라의 해외 물류 네트워크 사업, 중진공의 수출 컨소시엄 사업 등은 별개로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면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공통 질문인데 수출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수출 바우처 수행기간 외에 참여 기업에서 원하는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결론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해외 전시회, 해외 규격 인증, 해외 홍보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을 하셔야만 하고 이 해당 수행기관 등록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등록을 하신다면 즉 그 수행기관이 이 바우처 플랫폼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수요 기업으로서 그 해당 수행기관과 같이 협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바우처 기업 특성상 이 수요 기업도 그렇고 그 바우처 실무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수행기업도 그 바우처 플랫폼 생태계 안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서로 매칭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 바우처 사업 등 수출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변경사항에 대한 주요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데 도움되는 내용을 이 공간에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